낮잠 1은 연장이 절대 안 된대요. 낮잠 시에는 공갈을 계속 물고 있대요.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매일 깬대요. 또 고민은 새벽에 게임인데요. 5시에서 6시 20분쯤 거의 매일 깨고 안녕하세요, 알전 멤버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수면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나눴었잖아요. 네. 실제 케이스에 대해서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케이스를 하나 들고 와봤고요. 이 케이스는 조금 어렵긴 해요. 어려운 케이스이긴 한데 한번 우리 아이와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들어보시고 참고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아기는 9개월 남자아이였고요. 기상은 아침 6시 반에서 7시. 매우 모범생처럼 기상하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6시 반에서 7시 기상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종달 아닌가? 이러신 분들이 종종 맞아요. 있어요. 근데 이건 종달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아이는 아주 모범적으로 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낮잠 1은 10시쯤 자서 30분 내외로 자고 연장이 절대 안 된대요. 무슨 행위를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낮잠을 자고 있는데 오후 2시 반쯤 옆에서 같이 자면서 연장을 하고 옆에 있을 경우에는 1시간 반 정도는 충분히 잔다고 하네요. 총 낮잠 시간은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에서 2시간 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낮잠 시에는 공갈을 계속 물고 있대요. 밤잠은 저녁 8시에 자요. 봐봐요. 저녁 8시에 자서 6시 반에서 7시에 일어나요. 너무 좋은데? 너무 완벽한데요. 다른 분 같으면 부러워하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매일 깬대요. 비슷한 시간에 매일 깨고 공갈을 물리면 대신 바로 잠든대요. 또 고민은 새벽에 게임인데요. 5시에서 6시 20분쯤 거의 매일 깨고 개입을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문으로 이렇게 스스로 기어가면서 나오려고 하나 봐요. 그럼 5시부터 자꾸 깨는데 엄마가 개입해서 다시 재워서 6시 반에서 7시 사이가 기상이 되는군요. 그러면은 5시부터 6시 반 사이는 엄마는 힘들겠네요. 힘들죠. 그때 5시에는 아이가 매번 비슷한 시간에 깨는 걸로 보여지니까 그때 엄마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개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자 그러면은 어떤 것 같으세요, 팀장님? 9개월 무렵의 아이의 일과치고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밤잠 초반의 깨미랑 이른 기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소장님 낮잠 1을 아이들이 잘 자는 편이잖아요. 밤중 나온 멜라토닌의 영향으로 조금 더 잘 자고 길게 자는 편이고 오히려 오후 늦은 낮잠일수록 각성이 되면서 힘들어하는데 이 아이는 조금 특이해요. 왜 그럴까요? 우선 그 케이스가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보통 8개월에서 한 12개월 그 사이 케이스들이 좀 어려운 때가 많아요. 그 핀란드에서 뭐 연구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8개월 무렵에 수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이 가장 많았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양육자가 가장 지칠 때이기도 하고요. 그죠? 수면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나타난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기에 수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낮잠 1이 대부분 쉬운데 이 아이는 지금 더 어려운데 지금 아이 일과표를 보면은 보통 기상에서 낮잠 1까지와 낮잠 1에서 낮잠 2까지를 비교하면 기상에서 낮잠 1이 좀 더 짧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밤잠과 리듬을 같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자고 길게 잘 자고 그런다는데 얘는 지금 새벽 5시부터도 사실은 깊은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깊은 잠을 못 자고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시간을 깨어 있다가 낮잠 1을 잤다면 이미 낮잠 1을 재우려고 할 때 좀 과각성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낮잠 1을 조금 더 당겨서 재우고 밤잠처럼 좀 더 수면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재우면 연장이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낮잠 2가 비교적 공갈로 잘 연장이 된다는 걸 보면 낮잠 1은 이렇게 개선을 좀 하면 더 쉬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낮잠 1을 한 30분 정도 당겨서 재워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이었고요. 두 번째인데요. 밤잠 초반 게임이 지금 매우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매일 그 시간만 되면은 깬다.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팀장님? 이제 밤잠 초반
초반겜의 원인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이 보통 8시 무렵에 이제 잠이 들잖아요. 이 아이도 지금 그때 잠이 들고 있고, 그때 잠이 들게 되면 이제 급격하게 깊은 잠으로 푹 빠져들었다가 보통 8시, 10시까지는 아주 깊은 수면을 보이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그 사이에 9시 30분에서 10시 무렵에 부분적으로 깨는 게 자주 일어나고, 이 수면가 사이클이 갑자기 깨지면서 아이들이 이때 밤잠 초반에 잠깐 깨거나 뭐 뒤척임이 심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혼란각성이 일어나는 이유랑 비슷한 것으로 이제 보일 수도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 아이가 잠이 깨버리거나 각성이 되어서 다시 잠을 못 자는 경우다. 그러면 가능하다면 양육자가 빨리 개입을 해서 그 잠을 빨리 연장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지금 공갈 젖꼭지를 물리면 금방 잠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갈이 매일 셔틀이 되는 게 아니라면 공갈을 얼른 물려서 빨리 진정을 시켜서 다시 재우는 방법으로 해보실 수 있고, 매번 잘 통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매일 비슷한 시간에 깨다 보니 이 사이클을 좀 깨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 30분 전에 양육자가 옆에 가서 잠깐 누워있는다거나 아니면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뭐 쓰다듬어 준다거나 해서 그 사이클을 좀 깨주는 방법도, 그래서 미리 깨워 재우는 방법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밤잠 초반은 수면이 깊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깊은 잠으로 들어갔다가 얕은 잠으로 나오고 하는 게 훅 이루어진다고요. 훅 빠졌다가 훅 올라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스텝이 꼬이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밤잠 초반이 깊은 잠이지만 깨는 경우가 은근히 있을 수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미리 깨웠다 재우는 거, 요거는 이제 습관을 깨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같은 시간에 깬다 그러면 미리 개입을 해가지고 조금 이 사이클을 바꿔주는 의미로 그렇죠. 해보는 것도 잘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 밤잠 초반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개입을 좀 해서 잠을 연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이 아이에게는 잘 먹히는 방법일 거다라고 제안을 주셨고요. 새벽 5시에 매번 깬다고 하는데 안 깨게 할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어요. 새벽 4시 무렵부터 6시 사이에 깨는 잠은 정말 연장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이 잠은 수면 환경에 매우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예요. 이미 아이는 그 전부터 얕은 잠에서 계속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수면 환경을 무조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요새는 IP 카메라를 다 설치하니까 그 카메라에 불빛을 한번 가려보라고 했더니 그 불빛만 가렸는데 잠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불빛만 해도 아이의 잠을 깨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음이 발생되고 있지 않은지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요. 새벽 4시 무렵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배가 고파질 수 있는 시기가 돼 있기 때문에 낮 섭취량, 이유식이 충분히 진행됐는지 수유량이 충분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서 아이가 깨지 않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보셨던 수면 그래프를 다시 상상을 해보시면 밤잠 초반은 이렇게 잠이 깊고 새벽으로 갈수록 잠이 얕아지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 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면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낮 동안 공갈을 물고 자도 괜찮은지. 공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네. 근데 공갈도 안 물고 잘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낮잠을 잘 재우는데 무조건 우선순위를 두셔야 해요. 예.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잘 재울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잠을 잘 자고 애가 컨디션이 좋아지면 공갈 끊기도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갈을 반드시 끊어야 하는 아주 다급한 그런 아주 늦은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갈 괜찮으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잠 연장에 더 최선을 다하시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9개월 아기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케이스별로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더 도움이 많이 되셨을 네. 것 같아요. 저희 알자 맵을 다운받으시면 1:1 문의하는 공간도 있고, 이게 아이들 성장별, 원령별로 나타날 수 있는 이슈, 발달별 이슈 등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 꼭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잠!